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나 연금 계좌에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 돈이 내년 2026년에도 안전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폭락의 공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역수익률 곡선, 샴의 법칙, 케이프 비율, 이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S&P 500의 케이프 비율은 39입니다. 자, 이것은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과 똑같은 수치입니다. 무디스는 2026년 경기 침체 확률을 42%로 예측했고 JP모건은 35%라고 발표했습니다. 장담컨대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자산을 지키는 방식과 투자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번엔 다르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역사는 반복되고 폭락의 공식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으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첫 번째 경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역수익률 곡선, 즉 장당이 금리 역전입니다. 이것은 400년 금융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폭락 예고 신호입니다. 어떻게 작동합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년 만기 국채 금리보다 높습니다.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더 많은 이자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순서가 뒤집히면, 즉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시장이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60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경기 침체 직전에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외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2023년 중반까지 미국의 장당의 금리는 역전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역전 이후 평균 9개월에서 17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계산이 나옵니까? 그 시계는 이미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폭탄 앞에 앉아서 아직 터지지 않았으니 안전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샴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샴이 개발한 실험률 기반 경기 침체 예측 지표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직전 12개월 내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실업률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사람을 자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경제가 정말로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4년 7월 미국의 샴 법칙 지표가 0.53을 기록하며 경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샴 본인조차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역사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과거 50년간 이 지표가 0.5를 넘을 때마다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2024년 2월부터 샴 법칙 기준으로 이미 8개월째 경기 침체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구조조정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경고는 케이프 비율, 즉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가 개발한 이 지표는 주식시장이 얼마나 과대평가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S&P 500의 케이프 비율은 약 39입니다. 역사적 평균은 17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평균의 2배 이상 비싸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케이프 비율이 39를 기록한 마지막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2000년 초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스닥은 2000년 3월 정점에서 2003년 10월까지 78% 폭락했습니다. 한국의 코스닥은 1년도 안 되어 5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번엔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인터넷이 있으니까 다르다고요? 잠깐 정리해봅시다. 여기까지 핵심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역수익률 곡선이 60년간 경기 침체를 100% 예측했습니다. 둘째, 샴의 법칙이 경고 수준을 넘어섰고 한국은 이미 8개월째 침체 상태입니다. 셋째, 케이프 비율이 닷컴 버블 직전 수준인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월급을 받아서 주식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고 계십니까? 정말 이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실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데이터로 직시합시다. 무디스는 2026년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42%로 예측했습니다. 넥지 JP모건은 35%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동전 던지기보다 높은 확률로 폭락을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이민 단속이
2026년 초 고용시장을 침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는 2025년 말 기준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동시에 무디스의 42% 전망을 인용하며 여전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버피트 지수는 어떻습니까? 현재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국내 총생산 비율이 209%입니다. 이것은 대공황 직전보다 더 과열된 수치입니다. 워렌 버핏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2023년부터 주식을 팔고 현금을 쌓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주식을 팔고 있는데 여러분은 사고 있습니까? 월가의 분석가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흥미롭게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2026년을 골디락스 시나리오, 즉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절한 성장으로 봅니다. 골드만삭스는 S&P 500 목표치를 6,000에서 6,500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같은 골드만삭스는 향후 10년간 미국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6.5%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거 10년 평균인 13%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미스는 더 직설적이고 그들은 인공지능에 열광하는 미국 증시 거품이 2026년에 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전문가들조차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중앙은행들이 만들어낸 거품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미국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은 천문학적 돈을 찍어냈습니다. 양조간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실물 경제는 제자리 걸음인데 자산 가격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합니까? 역사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아니요.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거품은 반드시 터집니다. 문제는 언제냐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현재 시장을 이끄는 것은 마그니피센트 세븐, 즉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입니다. 이 7개의 기업이 S&P 500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시장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극단적 쏠림 현상입니다. 더 문제는 이들의 주가가 인공지능 기대감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기대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인터넷 혁명도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가 폭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현실을 너무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JP모건의 최근 보고서를 보십시오. 그들은 세계 지수의 3분의 2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미국 시장의 40%가 상위 10개의 주식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이 소수의 기업이 흔들리면 전체 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래 위에 세운 성입니다.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파도가 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그 모래성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폭락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계속 주식을 사고 있습니까? 첫째, 사람들은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주식이 오를 때마다 뇌는 강력한 쾌감을 느낍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보상회로의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 쾌감에 중독되어 위험 신호를 무시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조금만 더 벌고 빠져나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의 연구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점에서 팔지 못하고 바닥에서 팝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들은 정상성 편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상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태풍이 오는 것을 뉴스로 보면서도 우리 동네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재난은 항상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덮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배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주식이 70%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역사적으로 안전한 포트폴리오는 주식 60%, 채권 40%입니다. 폭락장에서는 현금과 금이 최고의 피난처입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 현금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폭락이 오면 싼 값에 좋은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하십시오. 미국 주식만 가지고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10년간 신흥국 수익률이 11%, 아시아가 10%인 반면 미국은 6.5%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돈은 이미 미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셋째, 빚을 줄이십시오. 지금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고 있습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폭락이 오면 원금도 잃고 빚도 남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장 많이 파산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편하지만 위험한 길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믿으며 주식을 사 모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파민의 쾌감에 취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편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폭락이 오면 여러분은 평생 모은 돈을 잃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불편하지만 현명한 길입니다. 용기를 내어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험하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분산 투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불편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을 보며 참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장담컨대 폭락이 오면 여러분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모든 주식을 다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딱 30분만 여러분의 증권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내일 시장이 30% 폭락한다면 나는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 라고 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400년 동안 틀린 적 없는 공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번엔 다르지 않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